이런 와중에 어제 외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총 책임자가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복, 이 사람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직접 확인하시죠. 김용복 육군 상장의 인솔하에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정대.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1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무력 훈련기지를 현재 시찰하시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용복 동지를 비롯한 전투원들의 훈련 실태를 려해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용복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경북도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찾으시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들인 김용복 동지, 리창호 동지를 비롯한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용복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할 때마다 밀착 수행을 하는 인물이고 북한의 폭풍군단의 모체인 제11군단 사령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첫 특수작전군 사령관 출신이라서 특수작전통으로 불리는 군부 신복이라고 합니다. 조 의원님, 우리나라랑 물론 군 편제는 다르지만 부총참모장, 우리로 치면은 합참차장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은 합참차장, 부총참모장이 여러 명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특정한 역할을 맡을 거고, 그러니까 인민군 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전군이 총참모부고, 요걸 관리하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이건 총정치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 지도부에 속하는 그렇죠.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러시아의 파병군의 총괄 책임자로 갔다, 파견됐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합참차장이 지금 그 12,000명 규모 통솔을 간 거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임무를 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만일에 전투병으로 갔다면 소모가 되잖아요. 예. 그럼 추가적으로 보충병들이 계속 오게 될 겁니다. 월남전 때도 우리가 64년부터 73년까지 32만 명이 갔거든요. 예. 게릴라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5천 명이 전사했거든요. 11,000명이 부상당했고 저 12,000명은 가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 소모전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도 못 건대요. 전면으로 부딪히면. 그러니까 12,000명이 끝이 아니죠. 만일 전투병이라면. 예. 계속해서 이제 갈 수 있고 그 정도 중요한 인물이 갔다는 얘기는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거죠.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파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사실상 인정을 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북한군을 만약에 포로로 잡았을 때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우크라이나 쪽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새로 도착한 전쟁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의 전선의 여러 부문에서 포로가 된 최초의 북한 점령군이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모히 포려, 솜르로, 꼼짝마. 부산 있어, 배고파.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만든 홍보 영상에 이어서 이 문서를 함께 보고 오셨는데 여기 아마 글씨가 약간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옆에는 우크라이나 원어로 쓰여 있고요. 그 옆에 한글이 쓰여 있습니다. 무기 버려, 손 들어. 그리고 그 세 번째 칸, 이 옆칸에 쓰여 있는 게 무기 버려라는 발음대로 우크라이나 글자로 풀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이걸 보고 북한군 포로를 만난다면 무기 버려, 손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조 의원님, 이 문서의 진위 여부는 물론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건 우크라이나에서도 북한군의 파병 대비하고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대비해야죠. 아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선 참여를 확신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인민군이 지금 전투 의지가 아주 작을 거예요. 용병으로 가서 직접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전쟁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를 오방이라고 그러는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해방 직후에 로스케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뭐 도둑질하고 뭐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러시아 역시 북한 사람도 사람 취급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상당한 탈영 가능성도 있고 전투지가 없기 때문에 저런 매뉴얼을 준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저기 나오는 그 우크라이나 발음대로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배고파 이렇게 발음이 안 나면 빼고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거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저것도
진위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명확하게 나온 입장은 없습니다만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제 무대에서 남북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Dnipro missile that landed on Ukraine has clear Korean letter markings. There are video clips online in which North Korean soldiers are dressed up in Russian uniform and speak Korean. The sender denies. However, the recipient does not clearly deny. Strange, isn't it? And my delegation is strongly protesting the RK delegation who called the name of my country as North Korea. 이전 의원님, 북한은 사실상 간접적으로나마 파병 사실을 인정한 듯 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파병이 됐으면 그 주민들도 자기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병을 했으면은 그 파병에 대한 대가가 무엇일까? 아까 우리 조한범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궁금해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 포로에 대한 부분, 뭐 아까 방금 보여주셨던 이런 언어들을 보면은 언어의 맥락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 발음은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 예. 그러니까 넘어와라. 넘어오면은 배고파. 우리는 먹을 거 많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넘어와. 포기해.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가는 걸 보면 북한에서도 아마 주민들이 이 파병이 됐다면은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이 갔다, 많은 군이 투입이 됐다면 거기서 상당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탈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뉴스가 만약 북한 내에서 전해진다면 그건 굉장히 큰 동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는 그런 거를 우려해서 사전에 좀 이거를 막고 차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